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이날 미국 증시가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내리 하락세를 보이던 미국 증시가 오늘 반등에 성공한 건데요.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장 오늘 밤에 예정되어 있는 파월 의장의 연설이라든지 우리가 추석 연휴를 보내고 돌아오면 미국의 CPI 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죠. 또 이달 말에는 FOMC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시장이 뚜렷한 방향성을 좀 잡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늘 반등 하루로 엄청난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지난 3주간의 하락세를 딛고 반등에 성공했다는 점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1.4%,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2% 안팎의 반등세를 보였고요. 자, 이날은 사실 유가와 금리가 급락하고 여기다 달러 강세까지도 다소 완화되면서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제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죠. 최소영 캐스터입니다. 현지 시간 9월 7일 수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 드디어 일제히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시원하게 올라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나스닥이 7거래일 만에 하락장을 드디어 벗어났습니다. 국채금리가 하락했고 국제유가도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간밤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흐름은 좋았지만 긴축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고강도 금리 인상 의지를 재확인한 건데요. 필요한 만큼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다. 그리고 금리 앞으로 더 올라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이언트 스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9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7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무려 82%까지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월의 잭슨홀 미팅 연설 직전에는 50% 정도에 불과했었죠. 잭슨홀 파월 의장 발언, 그리고 윌리엄스 여는 총재의 발언, 그리고 어제 간밤에 나온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의 발언, 이 세 가지 발언이 이 7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높여줬고요. 또 경제 지표들 역시도 이 가능성을 높여줬습니다. 8월 고용이 너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골디락스로 나왔고, 또 8월 ISM 서비스업 지수가 확장세를 보이면서 이 가능성을 높여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섹터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하락 때문에 에너지 섹터가 하락한 것 이외에는 모두 반등을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아주 파란 불을 띠고 있는데요. 종목별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이 신제품들을 출시를 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플파크에서 공개 행사를 열고 아이폰 14을 비롯한 신제품 4종을 선보였습니다. 신제품 공개를 앞두고 상승 출발했던 애플의 주가는 상승폭을 일부 반납을 하다가 행사 시작 직후 오름세를 다시 키워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신제품 출시가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은 트위터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이 트위터 관련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요청은 기각을 했지만 트위터 내부 고발자의 주장을 소송에 추가하는 것은 허용을 했습니다. 트위터의 주가는 재판 일정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된다라는 소식에 상승 마감했고요. 넷플릭스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는 4.84% 상승했습니다. 맥쿼리는 넷플릭스에 대해서 광고 요금제 도입에 따른 매출 증진 효과가 연 10억에서 20억 달러 규모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 주가 역시 170달러에서 230달러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스타벅스 소식입니다. 스타벅스는 이날장에서 4.48% 상승했는데요. 오는 13일에 인베스터데이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티는 스타벅스의 인베스터데이에서 효율성 개선 계획이 기대된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90달러에서 94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스타벅스 경영진이 영업 지출을 축소하는 반면 자본 지출을 확대하는 형태의 경영 전략을 사용할 것이다라는 거죠. 넥스타이라 에너지는 3.3% 상승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시장 비중에서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고요. 또 목표 주가 역시 94달러에서 99달러로 높여 잡았기 때문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청정에너지 섹터의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넥스테라 에너지의 수혜가 클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밈 주식의 대표 주자죠. 게임스탑이 오늘 시간외에서 뛰어오르는 중입니다. 조금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분기 매출이 줄어들었고 손실은 커졌습니다. 비디오 게임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좋지 않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세계 3위 규모 암호화폐 거래소 FTX와 암호화폐 교환 관련된 새로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간외에서 10%까지 급등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속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WTI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한 달여 전인 지난 1월 11일 이후 가장 낮은 종가입니다.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럽발 침체 우려에 중국의 부진한 경제 지표가 더해지면서 유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확인됩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 1에서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되는 이슈로 인해 유로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때문에 국제유가 큰 폭으로 하락해서 배럴당 약 82달러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센터 최진석 수석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참 지난 밤 사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슈 키워드 하나씩 열어보면서 이야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아직 멀었어 이거 그리고 지금 뒷 배경에 보이는 게 연준 건물 화면인 거죠 이게. 네. 연준이 뭐 아직 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뭐 표현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9월 달에 이제 FOMC를 앞두고 여러 가지 좀 참고 자료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베이지북이 되겠죠. 여러 권역의 어떤 경제 활동의 상황이나 아니면 인식 그리고 또 전망을 좀 나타내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근데 결론은 아직 좀 멀었다. 이쪽으로 좀 쏠리는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7월에서 8월 말까지 집계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 경제 활동의 그 상황이 크게 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들이 향후 1년간 경기 하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물론 구인난이라든지 그리고 고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진전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반적인 고용 환경이 타이트하기는 하다. 그런데 거의 모든 권역, 총 12개를 집계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가용한 노동력이 일부 그래도 증가했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 수준도 여전히 높다라고 또 결론이 나왔지만요. 하지만 이제 9개 권역에서 그래도 인플레이션의 속도가 둔화하고 있음을 시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임금 상승세도 여전하다.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은 멀다라고 얘기가 나왔지만은 하지만은 그래도 그 속도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세를 찾았다. 이런 또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좀 어렵게 했지만 이거 쉽게 풀어보자면 고용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다소 풀리는
것처럼 보인다.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조금은 풀리는 것 같지만은 뭐 뉘앙스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좀 갈 길이 멀다. 이쪽으로 뭐 시장도 해석을 하고 있고 네. 연준도 그런 쪽에 또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사실 FOMC가 좀 가까이 있다면 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거의 20일 이후니까. 자, 그럼 그때까지의 시장 흐름은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베이지북도 분명 참고 자료죠. 근데 이제 말씀을 해주셨듯이 뭐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연준 위원들의 또 블랙아웃 기간이 있기 때문에 뭐 불확실성이 심해되는 구간도 있겠고 이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럼 시장은 어떻게 될까를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올해 트렌드를 볼 때는 9월 20일, 21일 FOMC 실제로 가기까지 변동성이 좀 심화될 가능성을 저희가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관련해서 분석을 또 제시를 했는데요. 올해 FOMC 주간보다도 그 전주가 S&P 500 지수의 하락 리스크도 높고 그리고 또 변동성도 높게 나타났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좀 비슷할 수 있는 이유 두 가지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CPI 지표 발표가 있죠. 8월 CPI인데 이것이 사실 이제 FOMC 앞두고 마지막 빅데이터 아주 중요한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에 미리 시장이 좀 급격하게 반응할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6월 달에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어떤 뭐 75bp 인상에 대해서 거의 뭐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또 기사를 냈었는데 이런 것이 거의 뭐 유출 수준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과가 좀 미리 거의 뭐 확정이 되거나 아니면 유출이 돼서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 FOMC 이전까지도 좀 주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좀 FOMC 직전까지는 좀 아주 보수적으로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비슷한 맥락일 텐데 75bp 확률이 거의 80%에 육박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는 금리 인상하면은 과거에는 뭐 25bp였지만 이제는 75bp가 뉴 노멀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자, 일단 그 지난 밤 사이에 몇몇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그 발언을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둘기였다가 이제 최근에 매파로 변신했던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있죠. 이분의 어제 발언이 있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내려갈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 그러면서 금리가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특정 인상폭을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강력한 긴축이 이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에서는 라엘 브레이너드의 발언 이후 시장이 상승할 수 있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잠시 후에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자, 클리브랜드 연준 총재인 로레타 메스터 총재도 이날 발언이 있었습니다. 원래 매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분이 뭐 매파적 발언을 한다고 시장에서 크게 놀랄 일은 없는 그런 인물인데요. 자, 그는 이날 현재 인플레이션 수준에서 연준이 해야 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하면서 강력한 긴축은 더 이어져야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향후 2년 동안 이 기업 경기의 침체 가능성, 기업 경기가 하강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고용이 지금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당장을 침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결국 2년 동안은 침체 리스크는 확실히 높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이제 CME 페드워치의 자료를 제가 방송 직전에 확인하고 왔는데 75bp 인상 가능성이 현재 76% 정도로 높게 책정이 되고 있어서 아마 이번 9월 FOMC에서도 75bp를 인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발언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은 상승했어요. 그리고 특히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의 발언 이후에 시장이 좀 올랐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네. 또 75bp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일까요?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여러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이 부분 중에서 시장이 좀 환호할 만한 내용도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속도 조절을 좀 시사하는 그런 이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것이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부분이죠. 뭐 오버 타이트닝 이런 거 표현도 썼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긴축 사이클의 일정 시점에서 리스크가 양방향으로 발현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첫 번째는 역시 이제 긴축 속도와 여기에 따른 글로벌적인 영향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 인상이 경제에 주는 영향이 발현되는 또 속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정 시점이 되면 이런 리스크를 좀 평가를 하면서 좀 속도 조절에 나설 것임을 시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전에 블랙록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에 따른 경제 타격에 대해서 연준도 놀랄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시한 바가 있었거든요. 즉
연준이 지금 인플레이션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는 있지만은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나 아니면 시장에서도 우려할 만큼 경제 타격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우리도 신경 쓰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여기를 시장이 좀 이해를 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발언 이후에 시장이 뭐 반등을 한 것과 별개로 9월 달에 75bp 인상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 같아요. 뭐 선물 시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가능성이 거의 기정사실화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예전에도 뭐 얘기를 했었죠. PCE 지표 한 번만으로는 또 불확실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치 않은 그러니까 피봇으로 좀 우리가 치부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지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 폭 관련해서는 또 별개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75bp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라일 브레이너드는 여차하면 우리 속도 조절할 수 있어. 여기에 좀 시장이 긍정적으로 네. 반응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이겁니다. 결국은 감원인데 구글에서 감원을 할 것 같은 건가요? 어떨까요? 네, 하겠다고 확정을 지은 건 아니고요. 네네. 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힌트를 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구글도 이런 감원 열풍에 좀 동참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을 좀 내용을 준비를 해봤는데 순다르 피차이 CEO가 컨퍼런스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회사를 20%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크로 불확실성을 이 같은 좀 구조조정, 이 잠재적인 구조조정의 이유로 꼽았는데요. 매크로를 더욱더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더욱더 불확실하더라. 그러면서 이런 매크로 환경이 우리의 핵심 사업인 광고 지출이라든지 그리고 소비 지출 전반에 굉장히 큰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직이 비대해진 탓에 의사결정이 더 느려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20%더 생산성을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로 든 것이 3명이서 의사결정을 하던 일을 2명이나 1명으로 줄일 경우에 효율을 20%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이제 시장이 집중을 해서 구글도 감원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서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감원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은 경제 활동에 달려 있다라고 표현을 한 바가 있었고요. 최근에도 하반기에 채용을 늦출 것이다 이런 발언은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시장에서 특히 투자를 할 때 고용을 늘린다. 그러면 기업 전망이 밝구나라고 보고 감원을 시킨다. 뭔가 불안하나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네. 그러면 구글이 이번에 발표한 이런 내용은 어떤 식으로 좀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IT 업계의 감원 바람에 구글도 충분히 동참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네. 좀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이것이 그럼 고용 시장에 어떤 좀 시사점을 던져주느냐 이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첫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크런치베이스라는 기관에 따르면요. 올해 미국의 IT 업계에서 무려 4만 1,000명의 감원이 발표가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최근에는 뭐 스냅이라든지 아니면은 옥타 같은 기업들이 이 같은 감원 행렬에 합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업계 이 근로자들의 생각도 좀 바뀌고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좀 시차가 있지만은 6월 달에 블라인드의 조사에 따르면은 IT 업계 근로자의 단 9%만이 고용 안정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3월 조사 때는 동수치가 80% 정도였거든요. 그때는 이제 대다수가 고용시장에서 내가 자신이 있고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만큼 고용 안정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간이 갈수록 조금은 이런 것들이 바뀌고 있구나. 이 부분을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즉 조금씩은 고용시장의 불균형이 완화가 되는 것 역시도 IT 업계에서도 좀 관측이 되고 있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단 6월 조사를 아까 좀 말씀을 드렸는데 IT 업계 CEO들은 또 64%가 여전히 구인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차례 여러 상황에 또 대입을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좀 갈 길은 멀다. 이 정도로 또 고용시장 그리고 IT 업계의 감원 바람 이 부분도 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키워드까지 봤고요. 마지막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가격 인상은 이렇게라는 키워드를 제가 설정을 해봤는데 어제 애플의 신제품 발표가 있었습니다. 몇 시간 안 됐는데요. 자, 여기에서 뭐 다양한 이슈들도 있었고 신제품 발표도 있었어요. 저는 그 가운데선 이번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던 가격 부분을 한번 살펴볼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제가 표를 한 가지 준비했습니다. 기존 아이폰 13 모델이 공개됐을 때의 가격과 그리고 이번에 아이폰 14 모델이 공개됐을 때 이 가격 표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여러분들 업그레이드 모델이라고 하는 아이폰 프로
그리고 아이폰 프로 맥스, 애플 워치 이 세 가지 모델은 사실 가격을 동결했어요. 그래서 아이폰 13 프로도 $999, 근데 아이폰 14 프로도 $999, 프로 맥스도 $1,099, 여기다가 애플 워치도 그냥 업그레이드 모델은 $399로 동결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만 놓고 보면 가격 동결인데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아이폰 13 미니 모델이 최저가가 $599였었거든요. 근데 그 모델을 아예 없앴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아이폰 14 플러스라는 새로운 좀 다른 모델을 내면서 이걸 $899로 책정했기 때문에 가격을 사실상 좀 인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자, 여기에다가 애플 워치도 그냥 업그레이드 모델은 사실 그냥 가격을 인상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새로운 이 추가 기능을 넣은 애플 워치 울트라를 출시하면서 이 가격을 거의 $799로 높인 가격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사실 뭐 업그레이드 모델은 가격을 변화 없이 하면서 뭐 소비자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플래그십 모델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면서 신제품 출시를 통해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격은 일단 이렇고 신제품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죠?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아이폰 14 프로와 그리고 14 프로 맥스 모델의 경우에는 이번에 최신형 칩이죠. A16 바이오닉 칩을 탑재를 했습니다. 이게 4나노 공정을 사용해서 생산하는 그 모델인데 이 칩을 탑재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제품은 에어팟 프로와 애플 워치 울트라 이 두 가지 모델인데 기능적으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요. 애플 워치에 체온 측정이 가능한 기능이 탑재가 됐고요. 자, 그리고 이건 아이폰 얘기인데 응급 상황 시 인공위성을 통해서 SOS를 보낼 수 있는 기능, 여기에다가 차량 사고가 났을 때 이걸 자동으로 인식해서 뭐 응급실이라든지 이런 곳에 SOS를 보낼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공개됐습니다. 참 재밌는 것들도 많았었고, 자, 근데 혹시 지금 뭐 몇 시간 전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제품에 대한 평가가 있었을까요? 네, 뭐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좀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일부 기관에서 반응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좀 긍정적인 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가격이 최대 관건이다 이런 부분을 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100 정도 인상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전해졌지만은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 모두 중심으로 그대로 가격을 동결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좀 시장이 좋아하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룻벤처스 같은 경우에도 짐 먼스터라고 이제 애플 전문 뭐 애널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아이폰 성장을 지속시키기에 충분한 이번에 신제품 공개 이벤트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 동결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거의 인하와 맞먹는 효과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반응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웨드부시 같은 경우에도 연말에 좀 겨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충분히 좀 주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폰을 3년 넘게 바꾸지 않은 소비자가 약 한 2.4억 명 정도에 달한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좀 펜트업 수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가격 인상에 대한 또 그런 부담감도 줄이는 이번 신제품 이벤트였기 때문에 일단은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기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애플이 이렇게 신제품 발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FOMC 그리고 베이지부 여기에다가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까지 지난 밤 사이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해석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프터마켓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센터 최진석 수석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